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발전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특히나 그 주민등록증도 없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은 의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게 참 인수를 베풀고 계신 성가복지병원의 민다미안 수녀님과 자원봉사 의사이신 안재원 선생님, 그리고 환자의 간호를 맡고 계시는 박암브로시오 수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내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고 계신 삶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을 우선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장 수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가복지병원이 어렵고 그 외로운 사람들을 무료로 그 진료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가복지병원이 생긴 것은 언제이고 어떤 동기로 이 병원을 설립하셨는지요? 네, 저희들이 1958년도에 성가의원이라고 해서 작은 의원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의원이 병원으로 또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커져왔어요. 네. 그래서 1970년도에 지금 하월곡동에 네. 현재 복지병원이 자리 잡은 그 장소로 이전해서 온 거가 70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종합병원으로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발전해 왔어요, 병원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수도회 설립 목적이 원래 가난하고 그 무유무탁한 분들을 그 보호해 드리는 게 저희들 설립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이 외형적으로 커가면서 그 유료병원화 돼 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된 그 이 시대에도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유료병원을 무료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소외되고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의료 시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990년 작년이지요. 네. 작년 그 7월 23일부터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네. 그런데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소년 소녀 가장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월급을 뭐 한 2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보험료 2, 3천 원 내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보험료를 네. 그나마도 안 내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막상 병이 들었을 때는 의료보험 카드에 그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주민등록증조차도 없는 그런 행여 환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지하철 주거지가 전혀 네. 일정치 않은 그런 네. 분들이 계시군요. 그냥 네.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병이 들어도 그냥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어떤 병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원장 선생님께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행여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한 80~90% 찾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질병 분류를 보면은 대개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네. 사시고 또 막 노동하시면서 그날 생계를 유지하여 가시기 때문에요. 네. 우선 밥보다는 값싼 술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음흠. 술을 주로 마시고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간장 질환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길거리, 여름에는 길거리에서도 주무시고 지하철에서도 그 지하역 같은 데서도 주무시고요. 그리고 일일 하숙집이라고 무허가 하숙집이 있어요. 네. 하루에 뭐 2~3천 원만 내면은 네. 그냥 잠시 잠만 재워주는 곳. 그러니까 네. 그런 곳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영양 상태도 불량하고 그리고 모든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나빠지시기 때문에 네. 결핵 걸리고 그래서 결핵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는 이제 간장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게 용케 알고 그 무료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겠지요? 네. 네. 대개가 청량리역이나 이제 영등포역 네. 아니면은 그 영등포 쪽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안내 받아서 오시거나 네. 파고다 공원 쪽에서 이제 네. 본인들끼리 이렇게 안내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 지금 이 성가복지무료병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병원은 지금 그 성북구 하월곡동 그 미아 삼거리 그쪽에 예. 있습니다. 예. 건물은 지금 9층 건물이고요. 예. 네. 예. 의사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사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주하는 의사 선생님은 내과 의사하고 일반 외과 의사만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그리고 네.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물리치료과 그렇게 저희들이 정형외과 네. 그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의가 다 자원봉사자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한 25명 정도 되시고요. 네. 상주하는 선생님이 2분 계시고 그럽니다. 우리 저 안재홍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병원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의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로 나와가지고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도와야 한다는 거, 네.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예.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네. 자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 선생님 찾아가게 했었죠. 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예. 어떤 것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 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예. 지금 실례지만은 어디에서 병원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 병원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불광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공 과목이 있으시겠죠? 네, 가정의학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환자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일주일에 토요일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토요일 날은 그러면은 우리 안 박사님은 그 자신의 병원은 문을 닫습니까? 네, 오후에는 문을 닫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성가복지병원에 가셔서 네, 그 그렇습니다. 진료를 하시는군요. 대개 몇 분의 환자나 보실 수 있나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하시면은. 대개 제가 보는 환자는 입원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원돼 있는 분들이 약 60분 정도. 주로 이제 내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외과 환자가 그다음이고요. 그래서 네. 90% 이상이 내과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회진하는 식으로 네. 돌봐주고 있고요. 네. 때로는 이제 외래 늦게 오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이렇게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개원한 지가. 그래서 1년 동안 그 환자 진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물론 뭐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려워하고 걱정했던 거가 경제적인 거지만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있고 이래서 들어오시지만
그분들이 노숙하면서 하루 3끼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던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상할 정도로 치유가 빨리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병원 같으면 오히려 그 치유가 빨라지면 기뻐하고 퇴원하고 싶어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희들 경우는 행여 환자들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완치가 돼 가면서부터 저희들도 걱정이 많아지고 환자분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병이 나아가는데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병이 나아가면 퇴원시켜드릴 장소가 없고 가실 곳이 없고 보내드릴 곳도 없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 나으셔도 병원에 그대로 계시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도 또 선뜻 그분들이 나가면 역시 또 노숙을 해야 되고 그럴 형편이니까 보내드리질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시설을 알아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참 나아서 말이죠. 그 의사와 말하자면은 환자와의 만남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가졌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해줬다 그러면은 건강을 되찾아줬으니까 참 고마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때부터가 고민이라고 그러니 말이죠. 이것도 참 묘한 인연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한 3일만 지나면 한 가족같이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려병원 할 때 그 환자와 저희들과의 관계하고는 영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고 해서 선뜻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가장 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보람 있는 그런 바람직한 거는 아닌 관계가 되나 봐요. 예, 오히려 무료로 진료를 해줬을 때가 더 가족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 예, 그러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진료한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6월 말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저희들이 만 1년 동안 진료 통계를 내본 결과가 외래 환자가 6월 말까지 해서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저희 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외래 환자보다는 입원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는 연인으로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외래는 보건소도 있고 그래도 시립병원이 있으니까 외래 진료는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은 거의가 입원을 해드려야지만 될 형편에 있는 환자들이세요. 그 병상은 몇 개나 있습니까? 병상은 저희들이 지금 다 가동하면 120병상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는 거는 한 층은 아직 열지를 못하고요. 2개층만 열어서 지금 70병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 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환자 수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입원을 원하면서 기다리는 환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경제적인 여건도 전 병동을 다 열기는 아직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모시고 있는 환자분들이 무임무탁한 환자분들하고 행여 환자들이세요. 그래서 입원 환자의 한 80%는 이제 행여 환자들이시고 영세민 카드가 있어도 본인 부담이 어려워서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도 못 가시는 분들이 또 산동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본인 부담이 어려워서 그냥 맹장이 파열된 상태로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모셔서 수술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지만 그 장기 질환이나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거처할 작은 집이지만 그 거처할 곳이 있기 때문에 행여 환자들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아직 영세민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많이 모시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그 행여 환자들이라고 지금 원장 수녀님 말씀하셨는데 천연 가족도 없고 무위무탁하신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여 환자라 하더라도 네. 고향과 물론 부모님은 계셨죠. 네. 하지만 고향을 떠나서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고향과 완전히 소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병이 나니까 연락도 안 되어 있었던 상태이지만요. 이제 이쪽에서는 연락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연락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과 임종 직전에 가족과 연결을 해드리려고 네. 수소문을 해보면요. 네. 이미 그 고향에는 다른 형제분들, 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상태고요. 그러면서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모르면서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몸이 네. 불편할 때라든가 그 임종을 맞이했을 때라든가. 근데 그때 옆에 지켜주는 가족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네, 이제 간혹 가족을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찾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원목 수녀님이 계셔요. 네. 그래서 임종 환자라고 이미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네. 그때부터 임종 간호를 시작하고요. 원목 수녀님께서 이제 계속 방문하시면서 환자의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희 그 천주교식으로 일단 대세를 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떡합니까?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저희가 임종봉사회라고 자원봉사자 팀이 있어요. 네. 저희 병원에. 네.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팀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입관에서부터 장례 절차까지 모두 다 장례까지 맡아주고 다 계세요. 지내줍니까? 네. 참으로 성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네, 아주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그 병원이 전부가 무료인즉슨 그 약값이나 뭐 봉사하는 분들은 다 뭐 보수가 없이 하시겠습니다만 네. 또 식당에서 뭐 밥을 해서 드셔야 되고 말이죠. 그 어떻게 다 그걸 충당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면서도 그렇게 유료병원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이제 무료병원으로 전환을 못한 이유가 그런 사정들 어떻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못하다가 작년에는 아주 과감하게 이제 너무 산동네 가보고 저희들이 느끼고 가슴 아픈 게 많았기 때문에 유료병원에서 하던 그 자료가 조금 남아 있었고 약도 남아 있으니까 있는 것만이라도 있는 걸 다 쓸 동안만이라도 그런 무료병원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정말 하느님께 의탁하고 수녀들이 저희들이 400명 정도가 돼요. 저희 수도회에. 네. 그래서 이제 생활비에서 네. 10분의 1은 성가복지병원으로 11조를 무조건 예, 11조를 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병원이라는 거가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11조를 봉헌을 해도 그건 아주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자원봉사자 그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청소에서부터 주방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수녀 19명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는 거의가 다 25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들이세요. 네. 그 병원에서 네. 봉급받는 분도 계십니까? 봉급받는 분이 지금 12명 있습니다. 네. 수녀들이 할 수 없는 일, 전기실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네. 분들만 이제 한 12분 그건 뭐 정도. 상주해야 될 테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무료 봉사를 지금 주방까지 하시고 계시고 예.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가 그렇게 소식이 성가복지병원을 개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자원봉사자뿐 아니고 시간을 내서 봉사 못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익명으로 저희 병원으로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여기저기 이제 그동안 1년 동안에 전해지면서 저희 소식을 듣고 후원자로 모아지신 분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십니다. 예. 그건 저 교인이십니까? 그분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모금을 한다든가 후원회를 조직해달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순수 자연 발생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후원의 조직을 활성화시키질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환자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후원자 한 분이 생기면 그분이 또 다른 분한테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이러면서 그 안내서까지도 그 후원자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후원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모아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후원하시는 분들은 대충 평균이 한 분이 얼마씩이나 후원을 하게 됩니까? 1,000원 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그 후원금을 뭐 다른 어떤 후원회처럼 1,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이렇게 한 구자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실 수 있는 만큼 좋은 뜻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열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1,000원에서 10,000원, 뭐 많이 내시는 분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분도 계시고 그냥 불규칙하게 비정기적으로 오셔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 중에는 장애인도 계시고 그 길에서 그 아주 노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자원봉사자들은 대충 어떤 일을 하던가요? 우리 안 박사님이 좀 말씀해 보시죠. 물론 이제 의사는 진료에 임하고요. 간호사, 그다음에 약사. 약사까지도 자원봉사자가 와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의료기사.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환자들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녀님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남자 환자들을 목욕을 못 시켜드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남학생들도 많이 착하지요. 그 외에 이제 빨래 해주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 피빨래죠. 거기가 그 외에 이제 환의 빨래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임종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례 준비해 주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세요. 수녀님 그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디로 후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에 이런 기회에 좀 그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좀 그 여유가 있을 때 저런 좋은 일에 참여해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손쉬운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후원의 사무실이라고 담당하시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 연락으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은 구자나 아니면 지로용지를 보내드리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일단 문의해 오시는 분이 많으셔요. 그래서 전화로 일단 해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네, 916국에 611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916국에 6111번. 6111번부터 5번까지요. 6115번까지. 네네. 그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대개가 저희가 근무 시간 외에도 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셔도 좋지만요. 대개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저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퇴원했던 환자가 예를 들어서 다시 그 길거리에 나가서 무익무탁하게 뭐 지하철역에서 자고 이렇게 공원에서 자고 이러다 보면 또 병들어서 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1년 만에 한 3번씩 입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환자도 역시 다시 와서 입원하시게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셔서 또 술 잡수시고 또 황달하고 그 복수 차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2번, 3번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다시 저희들이 또 터득을 해가는 거가 누구나 단골병원이 있듯이 무유무탁한 환자들이나 행여 환자들을 위해서는 저희 병원이 단골병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저희들이 그냥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목적 사업으로 하는 거가 임종 환자들을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사도직이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 그 불우한 환경에서 일생을 거의 소외된 상태에서 살아오시던 분들이라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정말 품위 있고 그 사랑받으며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앞으로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그 말하자면은 병상도 좀 더 늘리고 네. 그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좀 와서 봉사를 해주시고 그러려면은 역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1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용기는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 만에 문을 닫게 될지 2달 만에 그렇게 될지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는 이 사회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무유무탁하고 그 오갈 데 없는 행여자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돌볼 수 있고 한 형제처럼 사랑해 주면서 모실 수만 있으면 그 경제적인 거나 이런 어려움은 2차적인 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금년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7층까지 저희들이 다 그 운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는 한 그 다 120병상을 가동해 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저희 병원이 좀 알려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불우하고 소외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돌본 환자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분은 안 계시던가요? 있습니다. 네. 여럿 있고 그 환자를 위해서 아직도 지금까지 항상 마음속에 있으면서 기도 중에 기억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네. 고아원에서 자란 한 30대 청년이 어느 날 저희 병원 처음 개원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해서 시장에서 무슨 야채 장수, 과일 장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장래 계획을 세워가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개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 나이가 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외롭게 소외되게 살아왔는데 지금 죽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다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모두 다 그냥 투자를 해갖고서 무리하게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러면서 1,000만 원을 다 썼다고 그래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1년도 채 못 살 것이다. 각오하라. 이런 사형 선고만 받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방황하던 끝에 이제 저희 병원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병원 찾아왔을 때도 이미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몹시 쇠약해져 있었고 지쳐 있었고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환자를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고아 출신이었고 내가 암 환자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조차도 마음 열기를 참 꺼려 했었어요. 네. 그리고 원목 수녀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간호 수녀들이 가서 이렇게 투약을 하고 간호를 해도 마음 열지 않고 그냥 나 뭐 해주나 보다 하고서 그냥 방관하는 태도로 무료 병원이니까 나를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잘해줘봤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열기를 어려워했었는데 저희가 꾸준히 그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계속 대화하고 접근해서 얘기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나중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참 잘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저희도 바라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구청으로 뛰어다니면서 주민등록 살려주고 그리고 보호 일종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제2차적인 그 방법, 그 방사선 치료라든가 아니면 네. 화학요법을 좀 받게 해주기 위해서 네. 강남시립병원이나 다른 그 3차 기관으로 의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미 의뢰를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고 그 환자는 그냥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환자가 마지막 쓴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저희들 모두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동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느꼈었는데요. 그 환자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수녀님들께 그리고 승철이였거든요. 그분이 네. 승철이는 이 세상 태어나서 그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글을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볼 때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무슨 그 영화나 소설의 한 장면 같군요. 네. 얘기만 들어도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 박사님도 그런 비슷한 경우 뭐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약만 투여하고 곪으면 째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환자를 보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환자들은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골수암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빠게 되면은 빠지면은. 네, 뭐 진료를 못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꿈에 꼭 그 저를 보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내 나름대로 봉사를 최대한대로 해야 되겠다. 네. 우선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우선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선 바자를 열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 이번에 저희들 복지병원을 지금 위해서 열리고 있다고 저는 네, 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예. 지난 7일부터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적십자사에서 후원을 하시고 네. 성가복지병원 돕기회라고 하셔서 그 뜻있는 분들이 이제 그 주식회사 논노 상품을 가지고 아마 바자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진행을 맡고 계신 분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 아트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계신 분이 그 진행을 맡아서 저희 병원 그 어려운 사정 이런 걸 알고 이제 그 주선에서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이 바자회를 하게 됐는지. 지금 이번 바자는 지난 토요일부터 내일까지 하옥동 88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한 4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내일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모든 판매 금액을 이제 정리해서 네.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좋은 행사가 이번에 그 단 한 번의 이런 그 바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후원회나 또는 성가복지병원 같은 이런 그 뜻 있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상품은 주식회사 논노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진행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자원봉사나 이런 일을 또 떠나서 이런 행사적인 후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성가복지병원에 후원회가 있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바자회가 끝나면은 그 도움이 많이 돼야 될 텐데요. 물론 바자회가 이제 한 번의 행사로서 많은 돈을 갖고 도와드렸으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행사보단 이번 기회로 인하여서 성가복지병원에 정말 참된 뜻이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다른 행사로도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랑을 베푸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1년을 살았습니다. 네. 근데 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걱정으로 시작한 병원이지만 진작 이렇게 무료병원으로 전환 못했던 거가 참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간호수녀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병원을 다녀간 그 많은 환자들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무엇을 베푼 것보다는 지금 60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보호자가 돼서 임종을 맞아 드릴 때마다 저희들한테 남겨주고 가시는 그게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또 많은 그 은인들이 그렇게 기쁘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동참을 하시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면서도 기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병원에 입원을 원하시면서도 아직까지 그 입원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후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더 많은 그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제가 그 전화번호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가복지병원은 그 하월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전화번호는 916-6111에서 5까지입니다. 네. 916국에 6111번에서 5번까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베풀면은 받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이나 참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저는 참 많은 가책을 받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한국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를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면서 아주 처음 듣고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 같이 함께 하면서 봉사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봉사를 하시지만 그것 이상으로 아마 뿌듯한 어떤 생활 체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수녀님, 원장 수녀님, 또 우리 간호하시는 수녀님, 그리고 자원봉사 의사 활동하시는 우리 안 박사님, 이렇게 세 분, 또 지금 유 사장님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다 참 성스러운 일들을 하시는 분 사이에 제가 끼어가지고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봉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무료로 무이무탁하고 어렵고 그런데다 병까지 든 분들을 고쳐주는 병원이 우리나라 어느 의료시설보다도 훌륭한 그 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의사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주의 자랑이지 어디 그 혜택 받는 사람의 혜택으로 끝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회에서 저희들이 산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 시술을 행하고 계신 성가복지병원의 민 원장 수녀님, 그리고 박 수녀님, 안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